여러분 안녕하세요. 어, 지난번에 여러분들이 실시했던 성인 강점 검사 결과에 대한 이해 그리고 그걸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난번에 강점 검사를 실시를 했는데요. 검사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검사를 이해하고 또 그걸 활용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이 검사 결과를 어떻게 이해하고 또 그걸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해서 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뭘까요? 어, 이 새는 이 새의 이름은 비서새라는 새입니다. 비서새. 예, 여기 있어. 예. 이 비서새의 특징은 왜 비서새라고 할까요? 이 머리 모양의 어, 볼펜처럼 이렇게 필기구를 이렇게 꽂아놓은 것처럼 비서처럼 보인다 해서 비서새라고 하는데요. 이 비서새의 특징은 음, 자기를 잡으러 오는 어, 동물이 갑자기 나타나면 순간적으로 당황해서 본인의 어, 강점이라고 할 수 있는 비서새는 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 날아가면 되는데 순간적으로 긴장을 해서 막 뛰어간답니다. 그래서 결국엔 잡혀 먹히게 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것처럼 어, 우리가 갖고 있는 잠재력이라고 하는 긍정적인 특성이 있습니다. 강점이라고 하는 긍정적인 특성이 있는데 그 특성을 알지 못하고 아니면 알고는 있지만 활용하지 못한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본인의 잠재력을 다 발휘할 수 없는 그런 경우가 있을 것 같아서 이 사진을 보여드린 거고요. 여러분들 이 그 사진이 뭐죠? 눈 결정체입니다. 눈 결정체. 그래서 이제 하늘에서 겨울에 눈이 이렇게 내리는데 현미경으로 이렇게 관찰을 해보니까 이런 아름다운 예, 그래서 여러분들 스노우 크리스탈이라고 이렇게 사이트가 따로 있습니다. 눈의 결정이 너무 예쁘고 아름다워서 그것만 사진 찍고 알아보는 그런 분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여기에 어떤 것이 가장 마음에 드나요? 가장 아름답고 아니면 가장 멋있는 이 각각 나름대로의 특징들이 있죠. 그처럼 여러분들도 여러분만이 가지고 있는 특징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을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나만의 특징, 긍정적인 특징, 그 강점에 대해서 강점이 뭔지, 그리고 강점을 어떻게 알아볼 수 있는지, 그리고 강점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뭐가 보이죠? 점이 보이죠. 그렇지만 이 점을 제외한 하얀 여백이 훨씬 더 많죠. 그래서 우리도 어, 자칫 여러분들 스스로를 생각할 때 긍정적인 부분, 장점, 좋은 점이 더 많이 떠오르나요? 아니면 안 좋은 점, 부정적인 게 더 많이 떠오르나요? 대부분은 어, 부정적인 게 더 많이 떠오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게 부정적 편향이라는 얘기를 하는데요. 사람은 누구나 스스로에 대해서 긍정적이보다는 부정적으로 편향되게 생각하는 경우가 더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어, 스스로의 좋은 점이나 강점에 대해서 알아보는 그리고 파악하고 활용하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 검사 결과를 통해서 나타난 여러분들의 강점을 의도적으로 확인해보고 인식하고 활용하는 연습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이 그림 많이 보셨을 겁니다. 예, 이렇게 생겨서 이게 코고 아가씨로 보이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이게 눈이고 코고 입이고 할머니로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도 이게 할머니로 보이나 아니면 아가씨로 보이나 이해가 안 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 그림의 제목이 아가씨와 할머니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동일한 그림을 보고 있지만 사람마다 다 다르게 인식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것처럼 여러분도 여러분 스스로를 바라볼 때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사람이 있고 아니면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20초 만에 불행해지는 법 뭐가 있을까요? 20초 만에 불행해지는 법. 예, 비교를 하면 된다고 합니다. 비교. 행복은 비교를 모른다라는 이제 시도 있는데요. 누군가 비교를 한다는 것은 불행해지는 시작이다라고 할 수도 있고요. 근데 반대로 자기보다 더 안 좋은 조건의 사람과 비교를 한다 그러면 그래도 좀 덜 불행해지겠죠. 그러면 20초 만에 행복해지는 법은 뭘까요? 예, 자신의 좋은 점 세 가지를 떠올려 보십시오. 금방 생각이 안 난다고요? 예, 평상시에 여러분은 스스로에 대해서 좋은 점, 긍정적인 거를 많이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좋은 점, 뛰어난 점 세 가지를 생각해 보면 기분이 나빠지진 않겠죠. 그리고 혹시 가족이 좋은 점 한번 떠올려 보시죠. 우리 가족이 좋은 점. 예, 잘 생각이 안 나나요? 어쨌든 오늘 이 강점 검사를 통해서 나타난 여러 가지 성인의 우리나라 성인의 강점 22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우리 가족의 강점은 뭔지, 우리 가족의 구성원들의 분들의 강점이 뭔지를 또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친구의 강점이 뭔지도 생각해 보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강점은 이제 긍정 심리학을 기반으로 주목을 받고 그리고 연구가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긍정 심리학이라는 것은 인간의 약점에 주목하는 게 아니라 인간의 행복과 그리고 자기 실현에 기여하는 긍정적인 특질에 주목을 하고 또 연구하는 학문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심리학적 연구를 보면 주로 부정적인 거에 많이 초점이 맞춰져 있죠. 예를 들면 불안이나 우울이나 뭐 이런 거에 초점이 많이 맞춰져 있다고 할 수 있죠. 어떻게 하면 그 문제를 진단하고 치료하는지에 대해서. 그렇지만 어, 그런 연구를 함에도 불구하고 다시 재발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긍정적인 거에 주목을 하고 그 긍정적인 걸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더니 오히려 재발이 안 되고 더 치료가 더 치유가 잘 되더라라는 거죠. 예를 들면 뭐 우울한 분들에게 감사일기를 써보세요 이렇게 했을 때 오히려 더 우울감이 더 낮아지고 더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다. 이제 이런 연구도 있죠. 그래서 왜 지금 긍정심리학이냐? 우리가 이렇게 부유하게 잘 살고 있지만 왜 행복하지 못할까라는 의문을 가진 연구자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40년 동안 2배 더 부유해졌지만 그렇지만 10배는 더 우울해졌다. 왜일까? 거기에 대한 의문이 들기 시작했고요. 거기에 또 긍정심리학이란 태어나면서부터 죽음까지 그 사이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과 경험에 있어서 좋은 삶과 올바른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연구하는 학문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미래 가장 소중한 자산은 심리적인 자산이다. 그래서 심리적인 특성을 알고 이해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웰빙 많이 들어보셨죠? 예, 웰빙. 웰빙에 5가지 요소가 있다고 합니다. 긍정적인 정서, 기쁨, 즐거움, 어, 행복, 쾌락, 뭐 이런 긍정적인 그리고 몰입 어떤 거에 대해서 집중하고 시간이 가는 줄 모르고 거기에 대해서 에너지가 생기고 그리고 관계적인 부분 그리고 의미 있는 삶 그리고 성취감이 있는 삶들이 이 5가지가 웰빙의 구성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강점을 발휘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과연 나의 강점은 무엇일까 한번 알아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강점이 뭘까요? 강점. 어, 강점을 극대화하기보다는 약점을 극복하는 데 우선을 둬야 된다. 아니다. 약점을 극복하기보다는 강점을 극대화하는 데 우선을 둬야 된다. 어떤 게 더 맞을까요? 예, 강점을 극대화하기보다는 약점을 극복한다. 이게 더 쉬울까요? 아니면 강점을 극대화하는 게 더 쉬울까요? 이게 5배가 더 쉽다고 합니다. 그리고 성과나 결과도 훨씬 좋고요. 그래서 대부분 보면 나의 문제점은 뭘까? 그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은 많이 하죠. 그렇지만 나의 긍정적인 특성은 뭘까? 그럼 그 특성을
더 많이 활용하고 그걸 통해서 성과를 낼 수 있는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뭘까에 대한 고민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강점에 대해서 이제 정의를 여러 기관이나 학자들이 정의를 내리는데요. 재능, 무엇을 잘할 수 있는 자연스러운 사고나 감정이나 행동 양식, 태도, 뭐 성격 뭐 이런 걸 의미하는 거고요. 그것을 이제 투자, 재능에 투자를 한 만큼 그게 강점이 된다. 그래서 이 갤럽에서는 일관되고 완벽에 가까운 수행을 보일 수 있는 능력, 이것을 또 강점이라고 정의를 내리기도 했습니다. 마치 강점은 근육과 같아서 어, 우리가 헬스클럽이나 이런 데에서 운동을 계속하면 근력 운동을 하면 더 강해지죠. 그것처럼 강점도 인식하고 그걸 자꾸 연습하고 개발할수록 활용할수록 더 강해진다라는 그런 개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린리라는 학자는 강점에 대해서 세 가지로 구분을 했습니다. 누구나 가지고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어, 태어나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강점을 발휘했을 때 진정으로 자기 자신이라는 걸 느끼는 거죠. 그래서 강점을 활용할 때 자연스럽고 편안해야 된다라는 그런 거에 정의를 내렸고요. 그리고 강점을 발휘할 때 에너지가 생기고 좋아하고 잘하게 되고 에너지가 넘치고 행복감을 느끼게 된다. 그래서 이 린이라는 분은 최적의 기능과 수행을 보이도록 행동하고 사고하고 느끼는 자연스러운 능력으로 강점을 정의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강점은 바라는 것이 아니라 자연적으로 자신이 잘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하고요. 사전적으로는 남보다 우세하고 더 뛰어난 점, 뭐 이렇게 인식을 하기도 하는데요. 이 강점 검사의 저자 탁진국 교수님은 인간의 사고, 감정 그리고 행동과 관련된 것으로 이를 발휘할 때 자연스럽고 편안함, 행복감을 느끼는 것이다라고 해서 강점을 정의하기도 했습니다. 강점을 이 돛담배의 비유로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이 배에 구멍이 났습니다. 어때요? 배가 가라앉겠죠. 그 구멍을 막는 것은 약점을 막는 겁니다. 그렇지만 막았다고 해서 이 배가 앞으로 전진하는 건 아니죠. 돛을 달고 바람을 타서 앞으로 돛을 달았을 때 바람을 타고 앞으로 전진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렇게 바람을 타고 잘 만들었죠. 이 돛의 역할을 하는 것이 강점이다. 앞으로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강점이다라고 할 수 있고요. 그럼 왜 지금 강점일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긍정심리, 그러니까 더 긍정심리에 대한 연구 그리고 어, 부정적인 것보다는 긍정적인 측면에 대해 더 치중하자라는 연구가 있었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사회 전반에 걸쳐서 약점에 치중해 왔지만 예, 긍정적인 부분에 더 초점을 맞춰야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강점을 지속적으로 활용함으로써 또 에너지가 생기고 활력이 넘치고 그 수행 성과도 좋아진다, 높아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강점 파악이 필요한 거고요. 이 강점 파악을 통해서 자기 정체성, 나는 어떤 사람인가, 그리고 자긍심이 증진할 수 있겠죠. 본인의 자신의 긍정적인 특징을 잘하는 게 있다라는 것을 더 깨닫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도 검사 결과를 보면서 막 우울하거나 더 자존감이 낮아지거나 이런 분들은 없으시죠? 오히려 내가 이러이러한 긍정적인 특성이 있구나, 이런 강점이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강점 파악은 또 타인에 대한 이해를 증진할 수 있습니다. 친구나 이성 친구나 아니면 가족들의 강점을 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걸 통해서 더 이해를 더 많이 할 수 있고 누군가가 계속 질문을 많이 해요. 그 친구는 호기심이 강점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강점은 타고나는 것이냐? 예, 타고나지만 변화가 가능하다라는 거죠.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강점을 인식하고 그걸 또 잘 활용하면 활용할수록 더 강점이 부각이 되고 더 드러날 수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강점은 환경에 따라서 더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수면 위로 올라올 수도 있고 또 가라앉을 수도 있고 이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그 뭐 각자 과대표나
어떤 대표, 리더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고 하면 진짜 그 사람이 리더십의 강점을 갖고 있었다면 더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겠죠. 그래서 어떤 환경이나 경험을 하느냐에 따라서 강점 결과도 검사 결과도 강점이 더 드러날 수도 있고 또 낮아질 수도 있고 이렇게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강점 검사 결과도 큰 틀에서는 변하지는 않지만 다소 약간의 변화는 있을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검사 결과도 처음에는 이제 6개월 뒤에 다시 검사를 했을 때 또 약간의 변화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만약에 이 강점 검사 결과가 마음에 안 든다, 부담이 된다, 이게 나에게 맞는 강점인가? 라고 이제 궁금증, 오해를 할 수도 있는데요. 어, 학자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최적 수준을 넘게 되면 오히려 더 부담이 될 수 있다. 절제가 강점인, 인내력이 강점인 그런 사람이 굉장히 큰 인내를 하고 있다 그러면 인내에 대한 부담을 느낄 수도 있죠. 그리고 그게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강점을 활용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얘기도 합니다. 그래서 너무 많이 활용하는 것도 오히려 문제 안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강점을 적절하게 과다하게 사용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라는 거죠. 히틀러 같은 경우 리더십을 너무 많이 발휘를 했고 아니면 뭐 분위기에 맞지 않는 유머를 한다든지 뭐 이런 것도 적정하게 사용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강점의 활용 효과에 대한 근거는 많은 연구를 통해서 뭐 심리적 웰빙이나 행복, 또 업무 수행, 목표 달성, 또 몰입을 증대하는 데 도움이 되는 걸로 효과가 있는 걸로 알려져 있고요. 강점을 찾는 10가지 방법입니다. 내가 가장 뭘 즐기는가 그걸 적어가다 보면 패턴을 발견하게 되고 그 안에서 강점을 찾을 수 있겠다라고 할 수 있고요. 주변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친구나 또 나보다 더 나를 잘 알 수 있는 어, 뭐 경우도 있겠죠. 주변 사람들에 통해서 내가 뭘 잘하는지, 나의 강점이 뭐인 것 같은지 이런 것도 얘기를 나눌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나는 나의 어떤 모습을 좋아하는가, 그리고 내가 해본 일 중에서 특히 잘했던 일 구체적으로 떠올려 보면서 이게 내 강점일 수 있겠구나. 부족하고 안 될 것 같은데 오기가 생겨서 더 열심히 해본 그런 경험이 있다면 그게 여러분들의 강점 영역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순간에 어떤 일을 할 때 내가 열정적으로 바뀌는지 더 잘하고 싶어서 했던 그 일이 무엇인지 그리고 스스로 자랑스러울 때는 언제인지 그리고 닮고 싶은 롤모델 뭐 롤모델이라고 하면 굉장히 유명한 위인들만 생각할 게 아니라 주변의 친구들, 동료들, 선배들 아니면 교수님들 중에 예, 또 롤모델이 될 만한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근데 그 분들을 왜 롤모델을 생각했는지 가장 닮고 싶은 점은 무엇인지 그런 것들을 통해서 강점을 찾을 수 있다는 얘기고요. 주변 사람들이 나에게 주는 피드백 어떤 것이 가장 마음에 드는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강점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실시한 강점 검사를 통해서 보다 객관적으로 강점을 파악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의 강점을 파악하는 그런 방법들이죠. 그래서 조용히 생각을 해보시고 그리고 이 검사 결과에 나오는 강점을 생각하면서 아니면 또 다른 여러 가지 강점 목록을 만들어 봐서 그걸 통해서 비교를 해보고 이것은 나의 최적의 강점인 것 같다라고 해서 따로 또 정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제 강점 검사를 실시를 하면 하셨을 거죠? 예, 그래서 이 검사 결과표를 이렇게 받으셨을 텐데요. 이게 이제 PDF로 각각의 영역의 내용 구성을 전체적으로 한번 본 거고요. 그 중에 이 앞에 부분 여기에 검사 전에 본인이 생각한 강점 이제 5가지 순서대로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검사 후에 나오는 강점의 상위 강점부터 해서 중간, 하위 강점 이렇게 해서 리스트가 쭉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체크박스가 되어 있는 부분은 검사 전에 여러분들이 체크한 거에 대해서 비교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체크된 게 상위에 똑같이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 어떨까요?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상위 강점
대한 설명이 나오고요. 5가지 상위 강점. 근데 이 5가지 상위 강점이 여러분의 진짜 진정한 상위 강점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중에서 진짜 나의 강점이라고 생각하는 것 한 3가지 정도를 정해보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니면 이 중간 강점에서 또 상위 강점으로 자신의 강점으로 하고 싶은 게 혹시 있다 그러면 또 그것을 자신의 강점으로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결과 신뢰성 지표 및 참고 지표입니다. 여기에는 검사 결과를 얼마만큼 신뢰할 수 있는지 응답하지 않은 숫자 대부분은 이제 얼마만큼 응답하지 않은 숫자가 많으면 10개 문항 이상일 경우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요. 검사 결과에. 그리고 연속 동일 반응은 연속해서 동일하게 반응을 했느냐. 그래서 아니오라고 찍히면 좋고요. 만약에 여기 예라고 찍혀 있으면 비슷하게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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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같은 번호로 연속해서 체크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좀 검사 신뢰성에 의문을 가질 수도 있다. 할 수 있고요. 사회적 바람직성은 보통 65점 이상 T점수라고 해서 평균이 50이고 표준 편차가 10인 점수 체계인데요. 보통 T점수는 40에서 60점이 68% 보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65점 이상인 경우에는 굉장히 바람직하게 좋게 보이려고 체크했던 성향이 높은 학생들이 바람직성이 65점 이상 높게 나오죠. 반응 성실성은 예라고 찍히면 좋고요. 만약에 아니라고 하면 맨 마지막에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했을 겁니다. 당신은 이 검사를 성실하게 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성실하게 했다라고 체크했을 때 예라고 표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참고지표는 주관적으로 개인적으로 행복감을 얼마만큼 갖고 있는지 이것도 65점 이상이면 높은 의미고요. 생애 만족은 과거 현재 삶에 대한 만족을 어느 정도 갖고 있는지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65점 이상, 60점 이상이면 높음, 40점 이하면 낮음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고요. 정신건강은 어떤 스트레스나 정신건강 수준이 높은지 낮은지 그래서 이게 점수가 높을수록 나름대로 정신건강 수준이 높다라고 하고요. 이게 만약에 40점 밑에 35점 이하로 나와 있을 경우에는 정신건강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강점 프로파일을 보시면 여러분들에게 요 순서는 다 다릅니다. 그래서 나의 상위 강점 그리고 이 점수는 원점수 평균이라 그래서 1점부터 5점까지 0점부터 5점까지 그 사이에 해당되고요. 이게 강점 인식과 활용에 대한 점수도 마찬가지로 얼마만큼 강점을 인식하고 아니면 얼마만큼 강점을 또 활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나온 점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1번부터 5번까지가 상위 강점, 그리고 여기는 중간, 여기는 하위 강점 이렇게 나올 수 있고요. 그래서 각각의 강점, 특히 이제 국내 대학생, 성인 대상으로 연구 결과 나온 요인이 22가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감사, 겸손, 경쟁, 공감, 공정성, 끈기, 리더십, 또 미적 추구, 봉사, 성장, 신념 이런 강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중성, 열정, 용기, 유머, 또 자기조절, 존중, 창의성, 포용력, 협동심, 희망 이렇게 22가지 강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강점과 검사 결과에 나온 강점 한번 비교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중간 순위의 강점은 상위 강점은 아니지만 당신의 삶에 있어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강점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자신의 강점을 하고 싶은 중간 순위 강점이 있다 그러면 그것도 상위 강점으로 올려서 생각해 볼 수도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15번째에서 22번째 이거는 이제 하위 강점이라고 하는데요. 이 상위 강점을 가지고 이 하위 강점을 보완할 수 있는 그래서 공정성이 강점이고 용기가 약점인 경우에는 지금 내가 이 상황에서 공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 다른 사람의 공정성이 침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공정성이라는 강점을 통해서 용기를 낼 수 있다라는 개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강점 관련된 직업에 대한 감사하면 평소에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거를 감사하게 생각하는 직업. 대부분은 본인의 전공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표적인 직업을 참고하는 것보다는 그 특성, 강점에 관련된 직무적인 특성을 더 고려를 해서 뭐 경쟁이나 이런 쪽에 강점이 있는 경우에는 뭐 성과급 위주의 어떤 뭐 마케팅이나 아니면 어떤 홍보 그쪽 분야에도 도움이 될 수도 있고요. 뭐 겸손이나 감사는 뭐 서비스 관련된 부분이 더 직무적으로 더 맞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거기에 해당되는 부분이 여러분들의 검사 결과표에 이렇게 제시가 되기 때문에 이걸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또 미적 추구, 봉사, 성장 뭐 거기에 해당하는 직업 특성, 대표적인 직업에 대해서는 결과표에 제시가 되어 있으니까요. 참고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존중, 예, 남을 심리적으로 돕는 일과 관련된 직업들, 서비스 관련된 부분, 창의성의 강점이다 그러면 새로운 아이디어, 뭐 기획, 파트 그런 쪽이 더 어울릴 수도 있고요. 그 다음 이제 중요한 게 상위 강점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부분입니다. 예, 여기 보시면 본인의 강점에 대해서 대표적인 활용 방안인데요. 요거는 여러분들 스스로가 요거를 참고해서 변형해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강점 목록을 한번 정해보고요. 한 3가지 정도까지 정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강점을 가지고 별명을 또 긍정적인 꼬리표, 여러분들 별명이 새로 한번 강점을 가지고 만들어 보면 그 별명만 생각을 해도 자신의 강점을 생각할 수 있겠죠. 희망과 끈기가 강점이다. 그러면 긍정개미. 뭐 신중성과 끈기가 강점이다. 그러면 신중한 거북이. 뭐 이렇게 조합해서 할 수도 있고요. 예. 강점에 대한 아이디어를 잘 내면 열정, 불, 희망, 빛, 불빛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뭐 유머, 창의성이 강점이다. 그럼 즐거운 뭐 번개처럼 막 번뜩이는 아이디어 해서 즐거운 번개. 희망과 끈기는 긍정 오뚜기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만의 강점을 가지고 별명을 지어보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 강점과 관련돼서 과거에 강점을 분명히 활용했던 경험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내가 리더십이 강점으로 나왔다. 그러면 과거에 어떠한 여러 가지 리더 역할을 해봤거나 아니면 유머 강점이다 그러면 친구들을 즐겁게 해줬던 경험들, 창의성이 강점이다 그러면 창의적으로 뭔가를 잘 해냈던 그런 경험들이 있을 겁니다. 그것을 한번 써보고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예, 그런 것들을 이제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식으로 써보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강점별 활용 방안은 여러분들 이제 결과표에 이런 식으로 감사가 강점이다 그러면 그걸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 뭐 감사한 일들을 써본다든지 감사할 것을 3가지 이상 적어본다든지 이런 이제 활용 방안들을 참고해서 보시면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목표입니다. 목표가 중요하죠. 그래서 여러분은 이제 구체적인 목표, 를 세워보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어떤 강점을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예를 들면 장학금 받기가 목표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각 과목별로 학점 관리를 잘해야 되겠다. 그러면 성장이라는 강점을 활용해서 교수님께서 알려주신 관련 서적을 읽어본다든지 이런 구체적인 강점을 활용할 계획을 세워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졸업을 할 때 어떤 게 이루어졌으면 좋을지에 대한 목표를 세워보고 그리고 주변에서 참 대학 생활을 잘하거나 본이 되는 동기나 선배가 있으면 그걸 대상으로 해서 어떤 특징이 있는지 그리고 어떤 목표를 세워서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어떤 강점을 활용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알아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강점을 통해서 여러분들 이제 뭐 취업을 할 때 뭐 자기소개서 같은 걸 쓸 수도 있잖아요. 그때 나의 강점은 어떤 강점이고 거기에 대한 이제 설명들을 이렇게 써보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누군가가 여러분들이 당신의 강점은 뭡니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 거기에 대해서 좀 평상시에 많이 생각하고 이해하는 게 필요하겠죠. 이런 식으로 뭐 성장이라는 강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성장의 강점, 경쟁의 강점을 했는지, 열정의 강점을 했는지 이런 것들을 잘 정리해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인생의 비극은
재능을 타고나지 못한 것이 아니라 강점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한 데서 오는 것이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이 검사 결과를 잘 이해하고 활용해서 여러분들의 인생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성인 강점 검사 결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